자, 이번엔 가상 자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이죠. 권도영 씨 해외로 도피까지 했는데 이 권도영 씨가 체포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이 사건의 개요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권 씨는 지난 2018년 테라와 루나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서 이제 코인 업계에 말하자면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테라는 1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이런 스테이블한 코인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50조 원 상당의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테라와 루나가 가치가 폭락을 했고요. 권 씨는 회사를 폐업을 하고 이제 도피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거를 보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를 거쳐서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지난 21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경쟁적으로 권 씨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 왜 몬테네그로 법원이 미국으로 인도를 결정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범죄인을 체포한 국가의 경우에는 네. 여러 국가가 이제 송환을 요청할 경우에 어느 국가에 송환을 해야 할지에 예.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몬테네그로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었냐면 이제 권 씨의 국적 그리고 범죄가 일어난 장소,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송환을 요청한 국가들의 순서 그리고 권 씨의 의견 등을 이제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네. 이제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제 미국 송환을 결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르자면 이제 권 씨는 국적이 한국이고 예. 그리고 권 씨가 한국 송환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모두 송환을 요청을 했지만 한국이 요청을 한 것이 미국보다 조금 빨랐던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 씨가 결국 국내에 송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는데요. 몬테네그로는 미국행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기보다는 몬테네그로의 어떤 국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권도영 씨는 미국 송환 판결에 항소할 방침을 밝혔고 본인 한국으로 송환되는 걸 희망했는데 글쎄요, 한국이 이런 사기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형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권 씨가 한국보다는 미국행을 거부했던 이유는 미국이 경제사범을 더 엄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병과주의라고 해서요. 어떤 범죄인이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되어 있을 때 각각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각 형이 범한 그 선고형을 다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640억 달러의 폰지 사기를 벌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50년형이 선고된 적도 네.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검찰은 권 씨에 대해서 총 8가지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증권 사기, 시세 조작 등의 혐의인데요. 각각의 죄가 모두 형량이 꽤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되면 권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제사범에 대해서 징역 40년형이 선고된 것이 가장 높았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 대표에 대해서 이제 40년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경우에 가장 중한 죄가 강한 중한죄를 기준으로 이제 다른 형을 이제 가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100년, 150년형이 선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 씨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이렇게 한국은 참 이런 처벌에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테라, 루나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그런 분들은 피해들의 입장에서는 권 씨가 차라리 한국에 오는 게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있는 건지 유리한 건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재판받는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요. 네, 이제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피해자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국내로 송환돼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이제 피해 변제에 좀 용이하다라고 예. 생각했던 이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기 범죄나 이런 경제 사범의 경우에는 수사나 이제 재판 단계에서 피해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실 그런 피해가 변제가 됐다는 사정은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이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국내로 송환을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어떤 형태의 피해 변제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중한형을 선고받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뭐 미국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별도로 투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권 씨가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일말의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범죄인 인도 결정이 한번 내려진 상황에서 그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실제로 권 씨의 경우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뭐 이번 항소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이견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뭐 권 씨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행위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권 씨의 재판은 미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미국 민사소송 재판이 다음 달 25일로 이제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 씨에 대한 재판은 미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뭐 권 씨가 한국으로 나중에 이제 귀국을 하거나 뭐 송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한국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자들에게 죗값도 치르고 또 손해도 좀 잘 보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세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